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디자인 부문의 H스토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차량 디자이너 선배님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현대기아 디자인을 소개하는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디자인 지원팀 이성기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후배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정말 반갑고요. 혹시 자동차 디자인을 꿈꾸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에? 네. 여기에 직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네, 한 분씩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현대 외장 디자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준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칼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사혜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디지털 디자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성진 책임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야에 관해서 저희 채용 직무 분야가 디자인 쪽에 세 개가 현재 있는 거 아시죠? 예, 스타일링 부분이 있고 칼라 부분이 있고 디지털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링 부분에 대해서 김준호 책임연구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그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좀 프로젝트를 사례를 들어서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현대 디자인 센터 내에서는 스타일링 업무에는 두 가지 정도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장 디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장 디자인이 있습니다. 외장 디자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의 그 바깥에, 즉 외관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디자인을 하는데요. 바디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램프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라든지 도어 핸들이라든지 심지어 아주 작은 기능 부품인 뭐 카메라라든지 또 안테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내장 디자인은 차 안의 인테리어, 즉 실내에 관련된 시각적으로 다 전부 보이는 부분을 다 하는 부분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즉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이쁘거나 스타일적으로 멋있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직접 조작을 하고 또 그 조작되는 게 성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디자이너가 이제 어떤 타 분야, 뭐 인간공학이라든지 또는 감성공학 이런 부분하고의 그 굉장한 어떤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실제 차를 디자인을 할 때 같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특히 다른 디자인 분야와 좀 틀리 사실 굉장한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어야만 뭐랄까요 보다 더 성숙된 디자인이 완성되는데 그러한 협업 중에 작년에 출시가 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아마 국민들이 아시는 어린아이부터 뭐 나이든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아는 그랜저, 신형 그랜저 디자인에 대해서 들릴 텐데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 현대자동차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지금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가히 처음이 아닐까, 판매 부분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책임을 진 책임자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또 조금의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그 뭐랄까요 보람과 성취감이 더 큰 그래서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좀 소개도 해주고 싶어서 자료를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랜저에 대해서 혹시 런칭을 할 때 발표 자료를 한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 당시에 듣지도 못하시고 좀 숨어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넘기면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형 그랜저는 6세대 그랜저입니다. 아마 이 그랜저보다 가장 장수 모델은 대한민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그 그랜저 나왔을 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 뭐 성공의 아이콘 또는 트렌드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존재해왔는데요. 그러한 측면이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스케치로 아마 저 1세대 그랜저부터 해서 오늘의 신형 그랜저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리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가장 중점 둔 거는 이 사실 헤리티지, 즉 과거의 어떤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에 대해서 그 스토리가 탄탄하고 그리고 성공 과도를 달려온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랜저가 새로이 디자인이 되지만 과거의 단절이 아닌 과거의 영광을 재현을 하고 그 과거의 헤리티지를 개성을 하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를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키워드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마 역대 그랜저보다 지금 현재 그랜저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상을 받고 했는데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데요. 예. 그 예전 그랜저가 사실 사장님이나 그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 높으신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상징이었다라면 지금 그랜저의 디자인은 굉장히 젊어졌다고 느낌이 드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 그랜저의 그 계승을 할 부분을 찾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디자인 부분에 많은 변화를 주고 싶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그 포커스를 둔 부분은 신형 그랜저 포커스를 둔 부분은 국내 전용이 아니라 디자인적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뭐 설계도 그렇고 전 세계 내놔도 전혀 꿀리거나 그 트렌드 뒤처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부터 고민을 했고 새로이 만들려고 했었고, 하지만 또 저희 그 그랜저 가지고 있는 그 헤리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어의 램프라든지 우리가 사실은 이 램프에 대해서 출시하기 전에도 그렇고 출시한 뒤에도 말이 많았지만 뭐 우리가 먼저 이 그랜저가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1세대부터 이어지는 리어 램프에 대한 디자인은 사실은 저희가 가장 먼저 그랜저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현대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뭐 어디 카피냐 아니면은 뭐 어느 차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항상 꼬리가 따라붙는데요. 그 예를 들어 그랜저의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다찌와 좀 유사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화면으로 보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이제 누가 이 오리지널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따져도 사실은 그랜저 1세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대형 고급 세단을 만들었던 차인데 그 차의 리어 디자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떤 점등이 되거나 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떤 그 시각적 그래픽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랜저 나오고 우리 뭐 흔히 학생들이 가장 뭐랄까요 차밍하다는 그 아우디라든지 포르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랜저가 양산되고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 나올 차들 보면 다 램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트렌드도 오히려 우리가 헤리티지를 이어가면서 또 선도해 나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외장 따로 내장 따로 한 부분도 사실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랜저 디자인할 때 외부의 디자인 컨셉, 내부 디자인 컨셉을 통일감을 줘서 과거의 어떤 뭐랄까 약간 좀 이질돼 보이고 단절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내장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요즘 그랜저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와이드한 그런 부분도
외장으로 닿아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전 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라제이타 그릴 보통 윙쉐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 디자인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나름대로 구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그 그랜저와는 조금 약간 아이덴티티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변화를 좀 줬나요? 먼저 저희가 항상 그 프론트룩에 대해서 뭐 전면 이미지에 대해서 뭐 어디를 카피를 했니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아우디는 헥사고날이 아니었습니다. 아우디는 렉탱글 즉 사각형 형태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헥사고날 형태를 저희가 제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저를 통해서 제2의 어떤 또 디자인의 진보. 그래서 저희가 붙인 이름이 캐스케이딩 그릴입니다. 이 그릴은 우리가 헥사고날 그릴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인 헥사고날을 채용을 한 부분이라면 이 캐스케이딩 그릴은 약간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샘물부터 뭐랄까요 재생에너지를 써서 샘물부터 자동차까지 완성되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캐스케이딩 그릴 말 그대로 폭포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형상 부분도 있지만 나름 저희 회사의 어떤 그룹사의 그런 철학적 이미지도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캐스케이딩 그릴은 또 다음 시대는 더 진보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겁니다. 저희가 디자인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보여드릴 자료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데요. 순서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함축해서 보여드리는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조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요즘 그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초기에 그 직무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스타일적으로 이쁘고 아름답게만으로서는 지금 시대에 그리고 향후 시대에는 뭐랄까요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랜저만 하더라도 버튼 하나, 위치, 쉐입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인간공학적 측면, 감성적인 측면 여러분은 보시기에 단순히 그냥 어떤 형태로만 존재하시겠지만 저희 디자이너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은 그런 치열한 고민 그리고 설계와 또는 타 분야와의 그 협업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타시다 보면 어떤 그런 부분이 서서히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렇고 저희 센터에 있는 디자인도 그렇고 단순히 어떤 그림 뭐 스타일링 이런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뭐랄까요 어떤 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부분을 더 가져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들어오셔가지고 차세대 또 현대 디자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디자인을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로서 이제 인간성까지 겸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 스타일링 부분은 이 정도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고요. 다음 부분에는 컬러 디자인에 대해서 그 윤다혜 연구원께서 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저는 현대 칼라팀에서 칼라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윤다혜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지금 디자인 분야에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혹시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시겠지만 디자이너들이 지금 잘 시간이죠. 네. 아직 일어나실 시간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거를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디자인 센터에서 칼라 디자이너들은 본인이 이제 내장 따로 외장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차종을 풀 세트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코나라는 차종의 외장부터 내장까지 칼라를 진행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직무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CMF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약간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흔히 CMF를 컬러 매터리얼 피니싱이라는 단어를 이제 앞에 글자를 따서 CMF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오토모티브 CMF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자동차의 외관에서 보이는 바디 컬러를 익스테리어 컬러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를 탔을 때 내부의 주조색을 이루고 있는 거를 인테리어 키 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저의 몸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죠. 시트 커버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눌 수 있겠고, 이거 말고 제가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엔진 커버라든지 아니면 나사 하나의 색깔까지도 자동차 CMF 디자이너가 다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이제 워낙 자동차 CMF라는 일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고, 사실 저도 제가 이 팀에 이제 입사하게 돼서 일을 한 지는 6년이 됐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라는 이런 롱리드 있는 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크게 4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는 컬러 디자이너가 제일 먼저 하게 될 일은 컬러 컨셉을 설정하게 됩니다. 코나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겠지만 없던 세그먼터였어요. 현대차종에서 없던 그 라인업에서 없던 신규 차종이었고, 워낙 이제 다소 공격적이고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유니크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컬러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판매 지역도 글로벌 지역이라서 워낙 이제 타겟 유저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고 해서 일단은 제가 포커스를 둔 거는 젊은 세대가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매력적인 컬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되게 대범하게 컨셉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외장이나 내장 디자이너의 스케치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컬러 디자이너들은 스케치북에 혼자 색깔만 이렇게 칠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고 디자이너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면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나요? 그럼요. 네, 절대 이제 따로 독단적으로 노는 게 아니고 이 차의 디자인 컨셉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뭐 이미지를 서칭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페인트 칩, 뭐 실제 어떤 소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리서치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괴롭히기도 해요. 엄청 괴롭히세요. 어떻게 괴롭히셨나요? 이렇게 컬러 좀 해달라. 저 컬러가 많으면 저런 컬러 좀 해달라. 네. 각 품평 스테이지마다 이게 컬러를 좀 바꿔달라. 네. 이게 되게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혼자 모든 컬러 다 챙겨야 되니까. 저희는 순전히 이런 컬러도 좋은데, 저런 컬러 좋은데 이렇게 좀 많이 괴롭히죠.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너지는 나오거든요. 네. 컬러는 컬러 전문가에게 맡기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컬러 디자이너의 눈높이는 저희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네. 일단 이 두 번째 단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책상에만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패션 트렌드나 뭐 디자인 박람회 이런 출장들을 가서 그런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쟁사도 파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디자인 전반의 컬러 트렌드를 차량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최근에 갔다 오신 기억 남는 출장이 어떤 거예요? 일단 이거는 깨알 홍보일 수도 있는데 네. 컬러 디자이너들은 이제 지역별로 디자인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데 네. 가서 협업 디자인 그 협업 예. 출장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유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예. 독일에서 네. 출장을 가서 아우토반 한번 달려보고. 과속 딱지를 안 띈다는. 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180을 밟으시더라고요. 우와, 예. 빈티지 카로. 뭐 그런 게 경험이 되고 실질적으로 컬러는 지역별 특성이 또 되게 달라요. 중동에서는 열이 뜨거우니까 네. 검은색 이제 블랙 인테리어를 선호하시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 업무를 최대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해당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고, 네,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렇죠. 네. 영어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팀장님들이 외국 분이시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지금은
네. 외국 분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컬러 제안 단계예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컨셉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안을 정리를 해가면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포토샵 렌더링 통해서 3D 데이터로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가죽의 엠보라든지 아니면은 칼라, 뭐 메탈릭 페인트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무광 페인트인지 이런 거를 최대한 실제에 맞게 제안을 하고 내 외장 컬러를 같이 세트로 요즘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컬러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중점을 두고 생각했던 거는 누구를 따라하고 싶은 팔로워가 되면 안 되겠다. 이 차는 공격적인 그런 네. 굉장히 유니크한 외장에 맞춰서 네. 내장도 이런 독특한 컬러를 해보자 해서 라임 컬러를 썼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자동차 컬러라는 게 되게 보수적이에요. 내가 이 차를 샀다가 중고차로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들 먼저 생각하고 다 블랙 인테리어 화이트? 이런 거 사시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저희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형보다 컬러를 사람이 시각적으로 먼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코나에 대한 이미지 이거를 어필하려고 좀 강한 컬러들을 많이 써봤어요. 이게 대망의 투톤 외장 컬러입니다. 현대 차종에서 최초로 적용했던 투톤 루프 컬러이고요. 이거를 뭐든지 처음 하려면 사람이 되게 안정적이거나 위험한 걸 원하지 않거든요. 네. 컬러 디자이너는 다른 부문들과의 일이 되게 많아요. 생산 부문이라든지 마케팅 부문 그런 광범위한 분야의 여러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투톤을 과연 진짜 하는 게 맞냐? 이거 생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 설명을 드리자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이거를 포토샵으로 다 렌더링을 해서 수백 개, 수십 개를 준비를 해서 네. 검증을 해본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설명이 좀 안 보여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 컬러 품평 단계입니다. 컬러 디자이너들이 앞서 준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제 차량에 제안하는 컬러를 구현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실제 차를 외장 바디 컬러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내장도 인테리어도 이렇게 하프벅 프론트 시트만 있는 모델을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해서 실부품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나의 외장 컬러는 몇 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몇 개입니까? 네. 제가 권한은 없지만 끝난 다음에 꼭 뭔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인데 저희가 준비하는 컬러 디자이너들이 준비하는 컬러는 거의 2배수, 3배수예요. 그거를 실제로 10여 대가 넘는 차량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경영진이 참석하시고 각 부문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실착 컬러 품평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 양산 컬러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 저희도 가서 보거든요. 이때 아니면 컬러를 볼 기회가 사실 잘 없으니까 이때는 한 10몇 대씩 네. 쫙 서 있어요. 실제 양산되지 않은 컬러도 있고. 엄청 쫙 서 있죠. 여러 예, 개가. 이게 너무 멋있는 네. 장면이라 네. 아마 이거는 여러분도 들어오시면 꼭 이 장면만큼은 좀 보시면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예. 저희 연구소 내에 큰 장소에서 보기 때문에 같은 들어오셔서 차를 막 수십 대 색깔별로 그 색연필 가지런하게 이렇게 꼽아놓은 것처럼 같은 차가 이렇게 쫙 일렬로 있습니다. 굉장히 장관이죠. 아이고 이게 화면이 네. 좀 이상하네요. 예. 화면 다음 버튼 잘 안 울리나요? 네. 예. 네. 컬러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컬러 디자이너란 누구냐? 어떤 디자이너냐? 흔히 되게 화려하게 막 우아하게 막 팬시한 그런 옷을 입고 하이힐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패션 매거진만 보고 자리에만 앉아서 색칠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되게 시트를 날라야 되고 제가 오늘 굉장히 저의 입사 일을 최고로 꾸미고 왔거든요. 아유. 원래는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닐 일이 더 많아요. 힘이 되게 세야 돼요. 그럼에도 이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알고 보니 되게 힘들기도 한 이 디자이너, 칼라 디자이너 직업의 매력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남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감동 있잖아요. 차를 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죽 향기가 좋아. 뭔지 모르겠는데 촉감이 좋아.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 칼라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 코나 칼라가 10차 정도 이렇게 10개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가장 애착이 가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타면은 나랑 정말 잘 어울리겠다. 어떤 칼라가 있었죠? 저는 사실 제 옷장을 딱 열면 다 네. 블랙밖에 없어요. 아. 어디 가서 창피해서 칼라 디자이너라고 못 하겠어요. 근데 아, 예.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칼라는 네. 저기 7차도 전시가 돼 있는데 애시드 옐로우 칼라. 제일 애착이 가요. 그래서 메인 칼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사실 약간 고집을 부렸어요. 이거는 예. 2차 이 네. 유니크한 외장 디자인을 더 어필할 수 있다. 네, 이제 약간 좀 높으신 분들이 약간 아니 이거 칼라 네. 너무 튀지 않냐. 그럴 때 이제 나이키 브랜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엔사의 모자이크. 루나라는 브랜드 아시죠? 모자이크 하나 주시겠어요? 엔사의 루나라는 운동 아시죠? 네. 그거를 탁 보여드리면서 이미 시작됐다. 네온 컬러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칼라 디자이너 분들이 자기가 밀고 싶은 칼라에 대해서 네. 힘을 많이 실어주거든요. 알게 모르게. 네. 이건 너무 좋으니까 한번 팀장님께 푸시해봐 이렇게. 네. 일정 부분 또 저희도 그 칼라 팀장님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매니저 만났을 때 또 저희 팀장님이나 저희 네. 외장 스타일링에서도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건의를 하시죠. 네. 가끔은 영어로도 하기도 하지만 좀 네. this is very nice color, please. 예. like, 이런 식으로도 좀 어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 디자이너끼리는 같은 차종을 하게 되면 뭐랄까요, 이렇게 협업, 한 배를 관계, 탄 느낌? 예, 네.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또 향후 차종을 또 할 때 뭐랄까요, 더 시너지가 나고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네. 차가 나왔을 때 그 보람은 또 같이 느끼고 그런 부분들은 싸우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 안 하기로 아유, 했잖아요. 근데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안 싸울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사는 데고 또 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존중을 하죠. 마지막에 여기까지. 네. 최윤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좀 뭐 말 나온 김에 그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코나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휀다 부분에 그 어떤 페인트가 아닌 약간 무광으로 된 플라스틱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일단은 주시겠어요? 네. 그 부품을 클레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외관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타고 가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보여서 부정적으로 보일 거다라는 네. 의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 외장 디자인 팀 디자이너나 저나 생각했던 게 찬스다. 네. 바디를 더 슬릭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드 보면 투톤 루프랑 봤을 때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휠이 막 더 커 보이잖아요. 바퀴가 더 커 보이게. 그쵸. 디자인을 많이 그렇게 휠이 커 보여야 차가 조금 자세가 좋아 보이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예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디지털 디자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디지털 디자인 부분에 김성진 책임연구원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 디지털 디자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디지털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죠.
you know, in the near future, an N version, so a high performance version of a production car. But our vision, our dream for the future is the Vision Gran Turismo. Vision Gran Turismo is a great opportunity to express the emotion and the extreme high visceral energy of performance cars. I would say the three biggest key words for the Vision Gran Turismo design are light, agile, and quick. I would say simply put, it's a fighter jet on wheels. Hyundai Motors is the first company to mass-produce hydrogen fuel cell cars and has thus become a leading figure in fuel cell technology. Combining such clean technology with Brand N's high-performance technology, we are envisioning a high-performance car built on an eco-friendly hydrogen fuel cell. Brand N provokes an emotional thrill as the car and its driver become one. 제가 몇 번을 봐도 참 멋있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제가 틀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뭐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틀었는지 혹시 짐작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비전 그란투리스모라는 모델은 디자인에서부터 제작 그리고 이 렌더링 그리고 이 동영상 작업까지 100%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디지털 디자인이 쉽게 설명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히 말하면은 3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3D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디자인을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 툴인 동시에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3D 데이터로 제작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모델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디자인의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세계에 구축하고 있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와 함께 이 데이터를 동시에 공유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인 글로벌 협업이 가능해지고 또 이에 따라서 개발 기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강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툴 쪽으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우선적으로는 제일 먼저 이 자동차의 바디나 내외장 그리고 이런 단품들을 제작할 수 있는 이 3D 프로그램인 알리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좀 자유로운 전개와 그리고 손쉬운 조형 제작이 가능한 폴리곤 베이스의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부분이나 이 동영상 시연을 위해서 이 VRED라는 영상 프로그램을 같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세스적인 측면인데요. 이 디지털 디자인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창의적인 컨셉과 그리고 동시에 설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설계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서 디지털 디자이너 분들이 이 3D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든 모델을 동시에 CNC 밀링 기계라는 걸 통해서 1대1로 깎아서 실제 모델을 품평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영상 데이터를 VR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영상 품평을 진행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단순히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디자인의 개선을 위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순환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타일링 디자이너와 원래 네. 창작을 했던 스타일링 디자이너와 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모든 부분을 다 디자인을 끝낸 거를 디지털 디자이너가 만들기만 하는 건 아닌가요? 아, 그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는 참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이 디자인을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디자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랑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디자인을 더 나은 조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디지털 모델러라는 말보다는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네, 저희가 굳이 디지털 모델러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일링 디자이너들은 그 여러분들이 차를 보실 때 보이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뭐 프로파일 라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트림 라인들 위주로 스케치를 해오시지만 디지털 디자이너들은 그 라인들을 바탕으로 그 안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면의 섹션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 면의 그 성향들을 어떤 식으로 꾸며줘야지 이 차의 볼륨감과 덩어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는 면을 디자인하고 선을 디자인한다고 하기 때문에 디지털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속도가 네, 있게 좀 네. 들어볼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디지털 디자인 영역이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좀 뒤쪽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디자인 선행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디자인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디지털 디자인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카스 부분입니다. 이 카스는 컴퓨터 에디드 스타일링이라는 약자의 표현인데요. 보시면은 디자이너들이 스케치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들을 3D 데이터로 이렇게 알리아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조형적으로 구현해내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것들이 디자이너가 그린 렌더링이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들이 저희가 디지털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한 3D 데이터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CAD입니다. CAD도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3D 제작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카스랑 틀리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카스는 디자인 초기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3D로 조형적으로 구현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CAD는 그 구현된 컨셉을 유지하면서 설계적인 요건까지 더 정교하게 충족을 시키면서 최종적인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디자인 마지막 스킨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개월 동안 작업을 해온 디자인의 최종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킨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개선과 검증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상의 면을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 평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VR 파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EQ900라는 저희 플래그십 세단을 카스 작업을 통하고 VR 작업을 한 영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전 데이터를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카스나 CAD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은 VR 쪽에서 이것을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재질 적용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재질 적용이 끝나고 나면은 주변 조건에 맞게 품평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보기 전에 이렇게 3D로 품평을 한다라면 조금 더 뭐 시간 절약이라든가 그렇죠.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실자 모델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가서 실제로 품평을 받으려면은
너무나도 많은 인력과 비용들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상 품평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들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게 좀 있었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굉장히 대거 적용이 되고 좀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디지털 품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렌더링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의 개선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작업을 또 전체 프로세스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테리어도 이렇게 모든 재질을 적용해서 품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설계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이따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운전자가 앉은 위치에서 전방의 시계가 얼마만큼 보여지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가 얼마나 확보되는지, A 필러가 얼마나 가려지는지, 그리고 뭐 측면의 시계는 얼마나 확보가 되고, 사이드 글라스의 이런 폭이나 B 필러의 두께 이런 것들도 감성공학적인 측면에서 다 평가를 받는데 이 VR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미리 램프 시뮬레이션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게 야간에 저희가 디자인한 램프들이 어떻게 발광을 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VR 쪽에서 미리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칼라 팀도 계시지만 이런 칼라 베리에이션도 영상으로 미리 적용을 해보면서 이렇게 디자인안을 좀 선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남양 디자인 센터에는 1:1 사이즈의 차를 품평할 수 있는 초대형 스크린이 있는 영상 품평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동일 조건 하에서 경쟁차들을 같이 렌더링해서 이렇게 비교 품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디자인 안을 확인할 정도의 퀄리티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공장에 갔다가 적용을 했을 때 금형으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인지. 영상 품평을 받을 정도의 퀄리티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A급 A 클래스라는 서페이스인데요. 거의 양산 금형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양산차와 그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3D 프린터 분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요새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로도 주목이 받고 있고 하는 3D 프린터는 다들 잘 아시죠? 저희 디자인 센터에서도 이 3D 프린터 분야를 적극 활용해서 디자인의 이거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개발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차량의 내외장 모델을 실제로 디자인을 제안하기 전에 미리 완성도 점검이나 그리고 각 단품의 조화로움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미리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디지털 디자인 분야는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설계 그리고 스타일링, CMF, 각종 검증과 평가 이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면서 디자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중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점점 더 이 디지털 디자인의 이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 디지털 디자인을 좀 더 밝은 내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집 광고가 잠깐 들어와 있었는데요. 디자이너들이 많이 좀 일어나서 여기 참여를 더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 발표하는 중간 사이에 인원이 늘어나서 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진호 책임님께서는 혹시 스타일링 디자인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는데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자동차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많죠. 뭐 안 좋은 추억도 있고
제가 했는데 뭐 양산까지 못 간 아주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외장 디자이너로서 조그마한 단품도 다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합니다. 하고 근데 그게 하나 디자인을 하는데 뭐랄까요?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수없이 많은 프로포절이 제시가 되고 하지만 딱 골라지는 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안 골라지는 그 좌절감 또 반대로 또 무엇인가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휠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안이 돼서 양성이 되면 또 아주 작은 부품일 수도 있지만 또 단품일 수도 있지만 그 성취감은 사실은 뭐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차가 나오면 이게 자기 얼굴이거든요. 디자인은 자기 얼굴이고 누군가가 좋아해주면 너무 기분 좋고 누군가가 아, 저기는 뭔가 아쉬워. 그러면 사실은 디자이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끄러움도 있고 아 내가 저 때를 좀 더 챙겼어야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런 그랜저 추억들이- 디자인 할 때 혹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라면 조금 더 여기는 손을 보고 싶었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 많죠. 그러니까 기밀 아니고 기밀? 아, 이런 그 거는 기밀인가요? 말하면 안 아니 그뭐 기밀보다는 그러니까 노코멘트. 저런 거 있잖아요. 이제 디자이너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디자이너가 이렇게 던지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지 않고 네.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로 던지거든요. 하지만 설계나 이런 쪽에서는 수치화되고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디자이너가 좀 그런 부분 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성적인 언어를 쓰면서 좀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 뭐랄까요 그 미미한 뉘앙스는 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그렇죠. 미대생과 어떤 공대생의 만남이 항상 이렇게 좀 조화롭지는 않더라고요. 네. 우리가 좀 판타스틱하고 조금 슬릭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렇죠. 윤다혜 연구원께서는 지금 칼라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CMF 부분 채용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남짓 됐는데요. 본인은 어떤 전공을 하시고 여기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일단 제 전공은 자동차 디자인, 운송 디자인 전공이었고요. 자동차를 공부하다가 자동차 CMF 분야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을 하다가 그 중에서 CMF만 따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분들 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죠. 졸업 작품도 CMF를 어필할 수 있는 것들로 꾸몄고 그런 게 어떤 요소가 좀 통해서 자동차 디자인 중에서도 칼라 팀이라는 제가 원하는 팀에도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보내주신 질문 중에 주로 어떤 툴을 사용하냐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디지털 디자인 쪽 김성진 책임연구원께서 좀 디지털 쪽으로 물어보신 건가요? 전반적으로 물어봤는데 일단 디지털 쪽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지털 쪽은 일단 저희는 메인으로 그 디자인 조형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툴로 전 세계 디자인 회사들도 많이 쓰고 있는 알리아스라는 3D 조형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만일에 디지털 디자인 분야 쪽으로 관심이 있고 이쪽으로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3D 스킬을 좀 많이 평소에도 좀 습득을 해두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쪽은 이제 별도로 채용이 따로 분리가 되면서 실기 시험 방법도 실제 알리아스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예. 알리아스 실기 시험도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저기 채용 부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김성진 책임연구원께서는 그 현대자동차에 디지털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셨나요? 저는 스타일링 디자이너로 먼저 입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디지털 디자인 팀이 신생이 되면서 네.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 가장 큰 동기가 뭐죠? 일단은 약간 성향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스타일링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지만 그 뭔가 자기가 아이디어를 표출하기 좋아하고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를 관심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스타일링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같은 스타일링을 하더라도 나는 이 주어진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조형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더 관심이 있고 네. 이쪽으로 더 만들기를 좋아하고 3D 쪽에 훨씬 더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디지털 디자인 쪽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학생분들 중에서도 지금 스타일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디지털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아직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 좀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각 직무에 관한 소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3층에 있는 디자인 상담 부스로 오후에 오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에 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